르노 그랑 꼴레오스. 모터가 아예 주인공이고 엔진이 보조 역할이다 보니까 실제 탈 때 기름 넣고 다니는 전기차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충전을 기름으로 한다. 맞아. 충전을 기름을 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그랑 꼴레오스 오너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옵션을 꼽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호준TV 구독자 여러분, 안호준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반려동물 가구를 만들고 있는 네. 46세 이상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공통점이 있네요. 네. 가구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가구 브랜드 짤막하게 한번. 반려동물 식기 브랜드 장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올해 장수하자는 그런 뜻인가요? 네네. 상백님을 제가 섭외한 이유는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차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진짜 많은 차를 타보고 했지만 정말 새로운 장르의 차였던 것 같아요. 바로 르노 그랑 꼴레오스인데요. 르노 그랑 꼴레오스는 과연 어떤 분들이 실제 구매를 하시고 또 어떻게 타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오너분을 섭외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막 카페에 글도 남겨보고 이제 그랬는데 드디어 오너분이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노 그랑 꼴레오스의 실차주분과 함께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운전해보면서 왜 이 차를 선택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또 어떤 부분 좀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런 솔직 담백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초청드린 제 구독자님은 근본 있는 분입니다. 근본. 근본은 뭐냐? 6바퀴 타는 거죠. 남자는 6바퀴.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그 근본이 좀 거세당했죠. 결혼하면 네. 결혼 자금으로도 썼죠. 네. 저는 그렇죠. 두카티 848 스트리트 파이터 탔었는데 무서운 걸 타셨네요. 그게 첫 바이크였어요. 이 르노 그랑 꼴레오스를 타시기 전에 타셨던 차들의 이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간단히 타셨던 차들의 이력을 한번 쭉 읊어주세요. 첫 차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소나타 3. 첫 차는 소나타 3로. 그리고 이제 뭐 군대 전역 후에는 아반떼 XD. 그 디자인 완전 파격적으로 나온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네, 약간 값진 듯한 라이트에다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20i BMW. 와. 6기통. 그때부터 혹시 가구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는 가구를 하지 아닌가요? 않았습니다. 네. 아반떼 XD를 타셨다가 320i i 코드네임 뭐였죠? 246. 246 320i. 후기형이었는데 2.2L 6기통. 와. 예. 그 혹시 신차로 사셨어요? 네, 신차요. 와, 그러면 아반떼 XD 타다가 그 당시 246 320i 6기통 탔으면은 너무 빨리 깨우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냐면 딱 타고 한 열흘 정도 타고 나서 네. 내 여태까지 속았구나. 네. 자동차는 이거구나. 와. 이게 자동차구나. 아마 한 그때 5천만 원. 5,550이요. 그죠? 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1억이거든요. 네.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김포공항에 가면 오렌지 발레 파킹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오렌지 발레 파킹을 했었어요. 왜 했냐면 너무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차들을. 저도 네. 발레 날발. 진짜요? 역시 근본 있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어요. BMW가 찐이구나. 그때 이제 BM 팬이 됐었죠. 네, 맞아요. 저도 발레 날바 하면서 다양한 차들을 이제 타보면서 네, 맞아. 얘가 최고구나. 맞아. 그래서 BMW 320이 타셨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단이 필요할 시점이어서 SM5. 그리고 나서 이제 타다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G3. 그러니까 제가 BMW G3 타셨다는 거 보고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전 G3 소유한 사람을 처음 보거든요. 네,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G3 차였죠. 어때요, 차? 차는 엄청 좋아요. 네. 셰시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약한 느낌이 있어서. 지포도 똑같이 그런 근데 느낌. 좀 나아진 게 지포긴 한데 타면서 미니로 넘어갔죠. 그 재밌는 구역에 계속 머물고 계셨네요. 그래서 R56 미니 쿠파 S 해치백 네. 그걸 또 이제 신차로 출고해서 타다가 그러다 이제 다 처분하고 미니 로드스터. 네. 미니 로드스터 제 드림카였는데. 네. LF 소나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완전 예상 밖의 범위로 나가셨네요. 네네. 네. 굉장히 타는 내내 만족하면서 탔어요. 조용하고 차도 잘 나가고. 넓고. 네. 일단 넓은 게 가장 컸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차로 또 클럽맨으로 가셨다가 클럽맨을 타다가 이제 2차로 넘어갔죠. 르노라는 브랜드를 만나기까지 정말
카라F 화려하신데요? 이제 르노 그랑콜리오스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랑콜리오스를 하이브리드로 선택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차가 거의 첫 전기차 성향의 그쵸. 차네요. 네. 아. 전기차로 가기 위한 준비로 산 것도 있어요. 한 번에 전기차로 가기에는 그쵸. 조금 또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판단에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답인데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와는 좀 다른 네.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하니까 네. 좀 더 관심 있게 받고 시승을 한번 한 후에 바로 계약을 했죠. 이 르노의 SUV를 사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지들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후보군을 뚫고 이 차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네. 후보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 차를 사시기 전에. 일본 브랜드 SUV들도 봤었고요. 네. 그리고 X4도 봤었고요. 벤또 X3도 X3. 네. 뭐 산타페, 네. 소렌토 당연히 네. 안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고 다 시승해 보셨어요? 시승은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근데 네. 이제 짧게 네. 타본 경험이 있어서 네. 대충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로 가기 전에 네. 하이브리드를 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의 구동계통이 구매의 결정적인 요인을 좀 네 맞아요. 미치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다가 네. 시승을 해보니까 핸들링이 굉장히 좀 대중차 치고는 맞아요. 예민하다라기보다는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좀 마음에 들었고 그 이제 즐기는 운전을 그럼 지금 모터사이클로 해소하시는 건가요? 이 차로도 어느 정도 아, 하고 그죠, 이 있어요. 차만. 네. 근데 이 차가 원래 이제 BMW 타시면 아시겠지만 변속의 그 박자감이나 네, 맞아요. 변속의 통쾌함이 네. 일품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건 없잖아요. 없죠.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전기차와 비슷한 구동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좀 상쇄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재밌는데? 네. 전기차처럼 쭉 가는 게 재밌는데? 그게 첫 경험이라서 더 네,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고 야, 이게 전기차가 정말 좋은 게 아무리 BMW라도 뭐 아무리 CVT 미션이라도 이게 전기차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엔진이라는 거는 어쨌든 회전수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속기라는 게 존재하고 변속기가 있는 이상 어쨌든 변속이라는 행동 자체는 미세하더라도 운전석에 동승석에 충격을 넣어준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차를 정말 만족했던 건 뭐냐면 이동까지의 동승자들한테 부드러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20대라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4학년 바로 입학 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전기차가 가족에게 선사하는 편안함이 네.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고려를 했었는데 네. 외부적인 환경이 이제 뭐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네. 아, 충전.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나중에 충전이 좀 원활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사자. 하이브리드 정도로 뭐 타보자. 그거 보면서 다니세요? 이거요? 네. 네, 한 번씩 봐요. 그죠, 그죠? 네, 지금 저희 세대가요 가장 재밌는 세대래요. 네, 역사에서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만큼 재밌었던 세대가 한 세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장 처음에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전기차가 이미 있었대요. 그때 전기차로 갈 거냐 엔진으로 갈 거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시절 사람들. 전혀 몰랐네요. 그 시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전기차들은 어느 정도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뭐 석유 회사가 로비를 했다, 정부의 로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쨌든 인류의 방향성은 그때 1900년대 초반에 엔진과 가솔린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100년 동안 내연기관의 절정을 살았던 거죠, 인류는. 네, 그렇죠. 딱 그 두 개의 기관이 공존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저희의 네, 80년대생, 90년대생들 되겠죠? 요 세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6기통 320i의 그 즐거움, 이것과 전기차가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세대다. 이 세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공감하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대로의 너무 참맛이 있고 엔진도 엔진대로 또 참맛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전기차는 어쨌든 저는 이미 전기차 넘어왔지만 전기차 저도 아직까지 안 탄다고 했을 때 충전 환경이 좋지 않다면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리드 종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고 꼽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지금 이것처럼 엔진과 모터 중에
모터가 더 주가 되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르노 그랑 꼴레오스 모터가 아예 주인공이고 엔진이 보조 역할이다 보니까 실제 탈 때 기름 넣고 다니는 전기차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충전을 기름으로 한다. 맞아요. 충전을 기름을 한다. 맞아요. 자, 촬영을 하다가 구독자분의 작업실에 가서 모터사이클 구경도 잠깐 했습니다. 베스파도 있고 알라인티도 있는데 알라인티 꾸민 걸 보니까 와 정말 너무 감각적으로 예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다시 타고 싶다 이 생각도 했고 진짜 탈 것을 즐기는 구독자분이구나. 역시 안호준TV 구독자님은 안호준과 똑같다 느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그랑콜리오스가 저도 하이브리드도 타보고 일반 가솔린 모델도 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의 감동이 너무 커서 가솔린 모델 타면 좀 실망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엔진은 볼보, 미션은 아이신 그 사륜구동 구동계도 보고 넣을 거고. 네. 근데 이게 출고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인데 키로수가 아까 보니까 5,000km 타셨어요. 5,500km 정도 탔습니다. 그럼 1년이면 네. 얼마를 탄다는 거야? 2만 킬로 넘게 타신다는 건데. 네, 꽤 2만에서 많이 3만 정도 꽤 네, 많이 타시는 거죠. 많이 타는 편이죠. 고양이들 태우고 또 나들이도 아, 한 번 갈 거 2번, 3번 더 가게 돼요. 그죠. 이게 연비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써요. 더 다닙니다. 저도 전기차 타면서 와 이거 진짜 싸다 이러는데 어딜 가도 부담이 없으니까 더 타게 되더라고요 차를요. 네, 그 편하고 이러니까 어딜 장거리를 가도 미션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변속 없이 그냥 매끈하게 모터로 계속 다니니까 되게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거는 후회는 없으시겠죠? 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가솔린 모델은 딱 엔진의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볼보 엔진이랑 엔진 CC까지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가솔린 엔진은 중국에서 제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중국제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거부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종이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와 협업을 해서 엔진을 올린 모델을 출시하기도 네네네. 하고 그 외의 브랜드들도 다 그런 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네. 점차 이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출시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지리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르노와 합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르노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다른 브랜드들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F1 엔진도 만드는 그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네, 테크노 트림 가장 가성비 좋은 트림인데 거기 안에도 이미 안전장비가 다 네,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아이코닉을 살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이코닉을 선택하신 이유 혹은 또 알핀을 선택 안 하신 이유 요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테크노 트림도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타왔던 차들 운전의 재미적인 요소로 봤을 때 오디오 음악 듣는 것도 사실 운전의 재미 중에 큰 하나잖아요. 재미죠. 큰 재미입니다. 큰 재미. 다른 운전 재미를 좀 내가 손을 놨다면 오디오 정도는 좀 갖고 싶다. 그래서 보스 오디오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그죠. 아이코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시트를 또 고양이들이 검은색을 싫어해서 아, 브라운 계열을 하려고 하는데 네. 또 아이코닉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이코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검은색을 무서워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검은 옷도 웬만하면 잘 안 입으려고 하고 아빠인데도 집에 들어오면 검은색 옷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할 때 입고 나갔다 들어오면 네네. 이렇게 쳐다봐요. 아빠가 맞는지. 네. 그렇구나. 그럼 차를 선택할 때 이 인테리어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컬러도 되겠네요. 그렇고 이제 오디오 어, 정도 이제 그게 이 엔진 미션과 어떤 변속 재미와 운전 재미가 하이브리드도 이렇게 모터가 주가 되는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로 바뀌면 어쨌든 운전자는 그 사라진 재미를 딴 데서 찾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디오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엔진에 진동이 안 올라오고 변속기에 미션 충격이 없기 때문에 이 고요한 공간을 뭘로 채울 거냐 생각해보면 음악으로 채워야 됩니다. 퀄리티 있게 채워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보스 오디오는 또렷한 굉장히 파워풀한 게 특징이죠. 엄청 네. 좋다. 뭐 가정용 보스에 비해서 뭐 거의 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차 안에서 즐기기에는 충분한 정도
저희 와이프도 실내 컬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차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차 시승할 때 이 가죽 컬러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네, 색깔이. 네.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갈색도 아니고 네. 그 중간 톤 색깔 되게 잘 찾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마감들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치가 이제 요즘 요 급의 차량들은 이 인조 스티치를 되게 많이 넣었는데 리얼 스티치고 이 재질도 굉장히 좀 소프트한 재질들로 되게 잘 썼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은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요런 마감재가 여기까지도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시보드 상단 여기도 좀 스티치를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Every word you say, every smile you fake. 지금 이 차로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이 차로는 네, 몇 번 다녔어요. 여행할 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제 와이프도 이제 동승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 안락하다,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양이들이 이전 차 탔을 때와 달리 뒤에 시트에 열선 켜주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따뜻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고양이들이 만족해하는 거 보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만족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오픈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것도 좋아하는 게 전에 고양이들 음악 틀어줄 때 제가 찾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와이프가 찾아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운전만 오롯이 할 수 있고. 여기서 주로 뭐 하세요? 음악 선택하세요? 네, 주로 와이프는 이제 유튜브로 고양이들 음악. 아, 유튜브 검색으로? 네. 저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 오픈할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차들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고급형에다가 선택형으로 넣거든요. 근데 얘는 테크노 트림에서조차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런 가치관이 좋아. 그런 가치관. 예. 옵션 설정이 참 좋더라고요. 뭐 모터사이클도 타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차들도 많이 타셨겠지만 우리가 또 중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체잖아요, 하체. 서스펜션. 아, 네네, 맞아요. 이 차의 서스펜션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어요. 그 저속에서 요철을 넘을 때 되게 좀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승차감 부분에서 좋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고속에서도 좀 SUV라서 좀 차체가 껑충하니까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속 범프가 있는, 짧은 범프가 아닌 긴 범프가 있는 구간에서도 차가 좀 지면에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더 속도를 더 내게 되고. 저는 이제 이 동급의 차들을 다 타보고 첫 느낀 이 차의 느낌은 뭐였냐면 일단 부드러워요.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잔뇨 처리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잔뇨 처리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못 느끼더라고요. 내 차가 잔뇨 처리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타더라고요. 네. 그걸 걸러주는 차를 안 타봤다면 그쵸? 모를 수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진짜 자동차를 마티즈부터 롤스로이스까지 다양하게 다 타보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게 고속 안정성은 정말 좋으나 노면의 잔뇨 처리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게 아쉽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합격점을 준 거였고요. 근데 일단 승차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고속 범프에서 현대기아차들은 땅 하면 바로 땅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하니까 땅 때리면 바로 떨어지고 땅 때리면 바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부드러운 세팅이다 보니까 범프를 땅 때리면 천천히 떨어지고 땅 때리면 천천히 떨어지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피곤함이 덜한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이게 내가 착지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착지를 천천히 하면 내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첨벙첨벙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좋았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20인치 휠에서 오는 그 저편평비 타이어가 어쩔 수 없이 캐빈룸에 전달하는 노면에 다달다달다달 이런 느낌 있죠.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노면이 안 좋은 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돌 같은 자잘한 걸 밟았을 경우에 그런 거에 충격을 올려주는 거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불쾌하다라기보다 노면을 읽어준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 돌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가야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19인치 19인치로 인치 다운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이 르노 그랑 콜리오스가요 19인치이 차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르노 그랑 콜리오스가 차가 막 엄청 대형 SUV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형 SUV가 아닌데 20인치 휠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뭔가 약간 깡통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가다 보면은 테크노 트림 19인치들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 19인치가 오히려 차체 바디 디자인 밸런스에 딱 맞는 느낌이 들고 비율적으로. 맞아요, 비율적으로. 그리고 19인치 휠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라면 19인치 휠로 인치 다운을 해서 이 데일리카의 본질을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그랑 꼴레오스 오너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옵션을 꼽아주세요. 디자이너 패키지는 디자이너 패키지는 아이코닉에서 넣을 수 있나요? 네, 아이코닉에서 넣을 수 있는데 네네. 사이드 스텝이 보통 대부분의 SUV들이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배가 불러있죠. 네. 운전석에서 내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바지 끝단에 네. 뒷부분이 거기에 닿아서 그쵸. 바지가 좀 더러워질 일이 종종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드 스텝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이드 스텝에 있는 카니발을 타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내릴 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운전석은 사실 성인들이 타고 아이들이 잘 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타는 아이들은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뒷좌석만 넓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그냥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봤을 때 좀 차가 좀 전체적으로 좀 더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디자이너스 패키지에 뭐가 들어가요? 사이드 사이드 컷이랑 그리고 페달 스포츠 페달. 네. 그리고 트렁크에 이제 알루미늄 플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인. 이거는 무조건 추천한다. 네,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이 르노 그랑클로스를 다시 어쨌든 5,000km 타셨잖아요. 네. 다시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 옵션은 안 넣을 것 같다.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네. 딱 만족하세요? 다 넣을 것 같아요. 다 넣고 그러면 단지 색상만 색상 어떻게 해요? 블랙. 블랙. 맞아. 전 솔직히 르노 그랑클로스가 길에서 보면 뭐가 제일 예뻐 보이냐면 블랙에 테크노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블랙을 했을 때 뭐가 있냐면 모든 몰딩이 이미 블랙 패키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의 테크노가 저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실제 차주분과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나도 사고 싶다. 제가 지금 회사차로 쓰는 카니발이 이제 렌트가 올해 6월에 끝나거든요. 그거 다음 차로 이제 뭘 살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연비가 좋잖아요. 네, 연비 좋고요. 지금까지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15.6. 와, 여러분 BMW G3까지 타셨던 분입니다. 알란티도 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운전을 다이나믹하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5.6이면은 와. 공인 연비 이상 나오는 괜찮네요. 거니까요. 네. 제가 부산 갈 때 좀 놀랐던 게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이요 고속에서 원래 분리하잖아요.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신기한 게 110km로 달리는데 연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110으로 최대한 갔는데 마지막에 찍혔던 연비가 18 정도 됐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차주분 이상백 오너분과 함께 그 재밌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앞으로 이제 모터사이클도 타시니까 안라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와도 더 많은 카라이프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